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저희는 더 좋은 비 좋은 솔루션 지원센터의 실시간 방송 담당자 임과장. 그리고 정사원입니다. 더 좋은 라이브 첫 방송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처럼 신고 기간에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마감 오류, 변환 오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나 게시판 상담뿐만 아니라 고객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해보고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긴급 이슈건이 있을 때나 동일한 문의 내용이 많을 경우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방송에선 스마트AI를 활용해 법인세 신고 시 자주 오는 질문 중 문의가 많은 질문 6개를 선별해서 짧은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변환 오류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동일 차량 번호에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 기간 월수액 합 13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생해요. 과장님, 이 오류는 어떨 때 발생할까요? 네, 좀 전에 변환 오류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동일 차량에 대해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문구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띄워드린 화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메뉴죠. 이 메뉴를 보게 되면은 제가 동일한 차량 번호 62호에 7777 네, 제네시스 차량을 이렇게 2번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는 케이스가 어떤 사례가 있죠? 정상원님? 리스에서 자가로 취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등록을 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 번호로 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지금 등록한 월수를 보게 되면은요. 6개월과 7개월로 나눠져 있어서 이 월수만 합해도 이미 12개월이 초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수가 12개월을 초과되게끔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변환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단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당구장 표시로 당해년도 리스 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월수, 그리고 7번, 24번, 25번, 네, 30번, 51번 이런 번호들은 직접 작성 요령을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게끔 안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금액적인 부분들은 잘 편집을 하는 편인데 그 월수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신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종종 변환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사원님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봐 주실까요? 네, 그래서 자가에서 리스에서 자가로 변경된 경우 동일 차량 번호의 합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 월수 체크만 잘 해주시면 아까 같은 오류는 해결되십니다. 변경도 직접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하실 수 예, 있고요. 요렇게 변경을 해서 두 개 합했을 때 12개월이 나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변환 오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환 오류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공제세액 계산의 104번 공제대상 세액은 2번 당기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에 107번 당기분의 소개와 109번 당기분의 소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생해요. 이 오류 굉장히 저희 단골 메뉴죠. 네. 그렇죠. 법인세 신고할 때마다 이 메뉴는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이 신고가 거의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는 꾸준히 많이 오더라고요.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프로그램 메뉴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입니다. 우리 세액공제 받으려면은
이 서식을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작성을 하실 때 세로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세로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앞전에 작성했었던 서식에서 금액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금액이 불러와져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그냥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빠져나오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쵸. 굉장히 많이 변환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04번에 공제 대상 3개만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2번 쪽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2번이라고 해서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이라는 항목 보이고요. 물음표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노란색 화면이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는 세로 블록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뻔뻔히 내가 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궁금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요. 코드란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금액이 불러와져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 104번에 금액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업연도 107번의 단기분, 109번의 단기분의 금액이 알맞게 들어가면서 작성이 당해년도 세액공제 부분은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상호님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작성하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 불러오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아래 보시면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 쪽에서 단기에 공제받으실 금액이랑 2월분 작성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드 도움 받아서 적용하시고 단기분이랑 109번 단기분, 아까 오르났던 숫자들이죠. 요 금액 들어온 다음에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완료가 됩니다. 네, 요렇게 정리가 잘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변환 오류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지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류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변환 오류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인데요. 표 4와 표 5에 차량 번호가 모두 존재하면 오류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업무용 승용차는 표 4에만 기재하고 처분 손실 한도 초과 2월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표 5에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너무 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거의 암호 해독 수준 아닌가요? 네. 그쵸? 이거 오류 처음 받아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가기 안 가죠. 때문에 한참 읽고 또 읽고 아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발생하는 오류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는 건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소액 쪽으로 전화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오류도 메시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쵸? 네.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발생했었던 오류예요. 자, 이게 발생하는 케이스는 제가 자가라는 차량을 당해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매각을 했고 그리고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처분 손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4번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런 금액들을 다 넣고 결국에는 송금 산입액을 결정을 했죠. 이렇게 처분 손실에 대해서. 네. 근데 보통 52번에 한도 초과 금액 송금 불산입 금액까지만 계산하고 끝나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56번에 처분일이 있어요. 네. 이거 넣는 게 맞을까요, 정사원님? 아니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 2월 명세라는 항목으로 따로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일 자체는 2월 명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처분 손실을 이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다음 연도가 됐을 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프로그램에서 조금 어렵다면은 저희 법정 서식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아까 변환 오류에 표 4와 표 5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표 4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처분을 했을 때 입력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표 5 같은 경우는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된
금액을 이제 송금으로 산입하는 시점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오류로 발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거 정사원님 한 번 더 조금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요거는 아까 오류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표 4랑 표 5번에 동일한 차량 번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통 처분을 하셨고 그래서 처분일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처분일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표 5번에 해당되는 2월 명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차량을 처분하셨더라도 이 56번 처분일에 나가는 처분 일자를 입력하시지 않으시면 이 오류는 해결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절대로 당해년도 매각한 차량에 대해서는 56번 처분일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마감 오류, 변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홈택스 변환 오류가 발생한다고 네. 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홈택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서 주당 발행 인수가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지금 이 변환 오류가 지금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쵸?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쪽을 들어갔고요.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에 자본금 변동 상황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입력을 하실 때 뭐 일자도 잘 넣으시고 그다음에 주식 종류나 뭐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이런 부분들 다 잘 기재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워닝 코드. 이 워닝 코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워닝 코드들 중에 하단에 주의사항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워닝 코드가 1번 유상증자, 3번 출자 전환, 5번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주당 발행 인수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워닝 코드 이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정선언님. 아래 메시지처럼 1번 유상증자, 그리고 3번 출자 전환, 네. 그리고 5번 주식 배당. 음. 이때 인수가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 오류는 해결되세요. 네, 그러면은 주당 발행 인수가액을 또 어디다가 기재하는지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당 발행 인수가액은 이 화면에다가 반드시 입력하시고 마감을 하셔야지만 오류 메시지가 변환하셔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감 오류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마감 오류, 변환 오류는 지나갔고 이제 마감 오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마감 오류입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108번 2월분의 금액과 110번 1차년도에서 114번 5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라고 발생해요. 이 오류도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서식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네요. 그쵸?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이 은근히 작성하기가 조금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감 오류도 많고 변환 오류도 많고 그런 메뉴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좀 전에 메시지가 나왔던 거는 단기분이 아니라 2월분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해당하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2월 된 세액공제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송금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사업연도부터 입력을 잘 하세요. 입력을 잘 하는데 2월분, 108번 2월분에다가 2월 된 금액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성원님 1차년도는 몇 년도를 얘기할까요?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은 2차년도는? 2017년도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5차년도까지 쭉 열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2018년도 12월에 2월 된 금액이니까 1차년도에다가 금액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문제가 없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 공제 쪽에 2월분에 5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은 단기 공제 대상세액에 115번 개 쪽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금액이 맞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조정감이 최저한세
계산서에서 세로 불러기를 했더니 조정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 사유로 공제 금액을 100%다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금액을 대부분 이쪽 1천년도나 5천년도 사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08번에 있는 2월분 금액하고 115번에 있는 이 단기 공제 대상 세액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1차년도 금액은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미공제 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나 117번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세액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1,000만 원 정도 공제를 못 받는다고 입력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118번의 공제세액이 4천만 원으로 주는 게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맨 끝에 2월액이 앞전에서 입력한 금액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작성을 했을 때 마감이나 변환까지 문제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면은 마감 오류가 해결이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감 오류가 하나가 더 있죠. 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2월 결손금, 자본금과 적립금 갑지 항목 13번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이 오류는 그래도 해석 가능한 오류예요. 네, 그리고 그쵸? 오류 멘트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요. 자, 이 메시지가 어떤 소식과 비교를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했던 거냐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2월 결손금이 있을 때 입력을 하죠. 입력을 109번의 2월 결손금란에다가 기재합니다. 네.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죠.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오류가 발생했었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서식을 보게 되면은 갑지에 이렇게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당해년도 공제를 받기 위해선 13번 단기공제액에다가 금액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앞전에서 봤었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랑 2월 결손금 금액이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하게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신고기간에는 원격을 봐도 그렇지만 메뉴를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한두 개만 열어놓는 분들 거의 없죠. 없어요.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열어놓고 계시고 또 한 회사 코드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코드랑 이 회사 코드랑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 그 메뉴를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몇 년 전부터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상단에 2월 결손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있는 2월 결손금을 불러옵니다. 네.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금액을 13번 단기공제액 쪽으로 불러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측 상단에 2월 결손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1억이라고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금액을 참고를 해서 여기에 동일하게 금액을 기재를 하면은 오류가 없게 마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정사원님 이거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봐 주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있는 이 109번 2월 결손금 금액이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있는 이 13번 단기공제 금액이 맞아야 돼요. 다르실 경우엔 오류가 발생하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굳이 메뉴를 실행하실 필요 없이 요 2월 결손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2월 결손금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바로 여기다가 기재해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였겠죠. 네. 결국에는 두 서식 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두 서식 간의 금액을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서도 한눈에 확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오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쉽게 메시지가 마감 오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환 오류와 마감 오류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용 방법 하나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것도 되게 문의가 많은 사용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표준 손익계산서,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서 마감 해제했는데 표준 손익계산서만 마감되어 있습니다. 라고 발생하네요. 네, 이 오류는 정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오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죠. 그쵸? 문의가 엄청 많아요. 문의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법인세 신고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어제도 그렇고 살펴봤는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쵸. 있더라고요. 수정신고도 하셔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법인세 신고를 시작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문의가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프로그램에다가 메시지를 조금 기재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법인세 표준 손익계산서. 지금, 네, 저도 지금 마감을 시켜놓은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다른 서식들은 다 마감이 풀려 있죠. 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감을 풀기 위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들어가 볼 거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마감이 풀려져 있어요. 해제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당황하셔서 전화를 주시겠죠. 전화를 주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오류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상단을 보게 되더라도 마감 해제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마감 해제해야 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도 같이 마감 해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서원님, 제가 어디를 빠뜨렸을까요? 우리 아까 신고서는 갔다 왔으니까 지방소득세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방소득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지방소득세 서식이 단일과 복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알 거예요. 내가 단일에서 마감을 했던지 복수해서 마감을 했는지. 네. 저는 단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역시나 마감되어 있네요.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마감을 풀어볼까요? 네, 마감이 풀려졌고 표준 손익계산서는 간단하게 제조회를 통해서 마감이 빠지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속속였었던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실시간 게시판에 실시간 질문 쪽에 문의가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좀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조정반 번호가 바뀌어서 조정반 신청서에서 변경을 했는데 법인세 신고서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어떻게 불러오나요? 이것도 문의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요거는 제가 프로그램 통해서 설명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조정반 지정 신청서에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정반 지정 신청서에서 변경하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단에 있는 이 조정반 번호들은 전자신고 탭에 있는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우리 제작하는 메뉴. 네, 네. 제출자 등록에 있는 요 관리번호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맞아요. 여기가 B에 77773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여기를 C에 8888로 바꿔볼게요. 네. 변경하고 메뉴 닫고 다시 새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네. 하면 제가 변경했던 C로 해서 88883으로 변경된 내용 보이시죠? 네, 바뀌었네요. 네. 우리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그 채팅창에 질문 주셨던 이 내용이 자주 오는 질문에도 올라가 있죠. 네, 그쵸? 있어요. 자주 오는 질문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관리자분께서 아마 링크를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그 조정반 번호가 바뀌어가지고서는 새로 불러오기를 해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 링크 좀 한번 보내봐 주시겠어요? 이번엔 동영상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 링크를 확인하기가 지금 찾으시는 중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볼까요? 어디로? 이렇게. 네, 공지사항. 저희 오늘 공지사항 떴어요. 자주 오는 질문. 공지사항 떴는데 꼭 읽어야 할 공지사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법인세 신고 시 자주 오는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용 방법 쪽에 어디였을까요? 잠시만요. 네. 아, 오늘 올라간 게 아니었나 봐요. 그쵸?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27일쯤 올라갔을까요? 네. 23일. 그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채팅창에 올라왔었던 그 사용 방법도 이렇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답변 영상 클릭하게 되면은 답변 영상을 바로 동영상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활용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리자분께서도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해당하는 그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 저희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문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에 마땅한 그 답변 동영상이나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바로바로 보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첫 번째 Q&A가 모두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과장님? 지금처럼 바쁜 시즌에도 들어와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좀 길었는데 소통 시간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사원님, 우리 다음 방송은 어떻게 확인하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이 설정되고요. 가장 빠르게 저희 방송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하셨던 내용이 방송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이나 별도의 영상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다음에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